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오는 25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거란 전망인데요. 강원 혁신도시가 있는 원주시도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13개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고 아파트, 학교, 관공서, 공원 등이 생기며 원주 최대 인구 밀집 지역 중 하나가 된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올 하반기 본격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내용과 일정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선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방향이 제시되고 이어 9월쯤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10월에서 늦어도 11월에는 이전 기관과 지역 배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2차 이전의 원칙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핵심적인 건 결국 균형 성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과제에 대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 기관을 지역마다 나누어 배치하기보다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기능에 따라 집적하겠다는 건데 강원도에선 원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주는 이미 13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 건강 분야, 데이터, AI 기반까지 갖췄습니다. 원주시는 이미 2019년부터 2차 이전을 염두에 둔 준비를 이어왔습니다. 유치 대상 기관들을 줄여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녔고 최근까지도 여러 기관, 노조 등과 만나며 원주의 이전 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토부와의 접촉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도 파견했습니다. 이전 기관을 당장 수용할 공간도 따로 점검했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원도심의 업무 상업용 건물 52곳을 조사한 결과 공실이 있거나 공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건물에 임대 가능 면적 기준 공실률은 약 43%. 한 계층 전체가 비어 있거나 연접한 공실이 있어 공공기관이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곳도 상가 건물 16곳과 지식산업센터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원주시가 10년 동안 현재 이전 공공기관들과 맞춰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든 협력 체계든 이런 것들이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이전으로 힘을 보태서 완성해보자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도 유치 전략의 한 축입니다. 혁신도시 주변에 최근 공급된 약 5,000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도 강점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정부가 나눠주기 대신 집중과 집적을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강원도 안에서 기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보다 원주에 어떤 기관을 추가로 유치해 기존 산업,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가 이번 2차 이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시가 개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간 위탁과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청업체에 맡기지 않고 원청 자격으로 직접 교섭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배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시가 민간 위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직접 잡았습니다. 원청 자격으로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과 공공연대 노동조합 등이 요구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을 공식 공고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 권익 보호에 나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청 자격으로 민간 위탁 노동자와 교섭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지난 6월 춘천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재 강릉시 소속 민간 위탁 노동자는 약 38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청소와 시설 관리, 돌봄 등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고용고와 처우는 수탁업체에 맡겨져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김중남 강릉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직접 교섭을 요청했고 강릉시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실제 교섭 절차 착수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은 원청인 강릉시와의 교섭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교섭이 현장의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질 원청 교섭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노동 교섭이 되기를 많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도 시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교섭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거고 교섭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강릉시의 이번 교섭이 지자체와 민간위탁 노동자 관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바로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교육업체 생활기록부 기반 입시 컨설팅이 사실상 전면 금지됐는데요. 학생부의 영리 목적 활용을 막는 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더 막막해졌던 수험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자녀를 둔 윤한숙 씨. 당장 한 달 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형 사설 입시 업체들이 학생부를 활용한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하거나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약간 공공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예 막는 것까지는 조금 좀 과하지 않았을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지원 기준점을 잡지 못해 애를 태웁니다. 학생부 종합으로도 약간 예측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살짝 어려워져가지고 교과로밖에 제한이 안 되는. 예측이 잘 안 되니까 확실히 대학 지원할 때 조금 어디를 해야 될지 어려워졌어요. 이런 혼란은 지난달 29일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생부를 영리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거래,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겁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공교육 진학 상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진학 전문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 진학 전문 지원관 등으로 구성된 150명의 대입 지원단을 운영하고 강원 진학지원센터를 통해 대면과 온라인 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 내지는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 맞춤형 최선의 수시 지원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지만 학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간도 더 빨리 전역할 수 있고 선생님이 저희한테 할애해 주시는 시간도 이게 한 반에 막 25명 정도 되니까.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법 개정의 취지는 좋지만 공교육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자료에 따르면 도내 12개 인구 감소 지역의 평균 체류 인구는 등록 인구의 6.1배로 전체 인구 감소 지역 평균인 3.9배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평창과 양약은 체류 인구 배수가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체류 인구 규모는 역시 평창과 홍천이 전국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방문율은 평균 31.9%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도 전국 평균보다 적은 11만 6천 원을 기록해 체류 인구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8월에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월 평균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1.7로 다른 달에 비해 가장 높았고 전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의 11.2%가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지역별로 강원도가 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FC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ACL2의 조별리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강원FC는 홍콩 키츠 SC와 캄보디아 프놈펜 크라운 FC, 말레이시아 쿠칭 시티 FC와 한 조에 묶여 6경기를 치릅니다. 첫 경기는 다음 달 17일 홍콩 원정으로 시작하고 홈 경기는 10월 15일 프놈펜 크라운 FC, 29일 쿠칭 시티 FC, 11월 26일에 키츠 SC와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갖게 됩니다. 조별 리그 결과 상위 2위 안에 들면 16강에 진출해 토너먼트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보물 원주 거돈사지 원공 국사탑을 원주로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건축문화유산 분과회의에서 원주 거돈사지 원공 국사탑을 원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심의해 가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주 거돈사지 원공 국사탑은 신라 후기인 9세기경 원주에 지어진 절 거돈사에 세워진 승려 원공 국사의 사리를 봉안한 탑입니다. 태백시가 대학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분교를 설치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지 조성이나 관련 인프라 확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